여러분, 돈이 왜 늘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을까요? 많이 벌어도 새어나가고 계획을 세워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날에는 이번 달은 정말 아껴 쓸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지출이 새어나간 경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마음이 불을 키운다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돈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되었을까요? 돈은 떠드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에 크게 벌 거야 라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성과는 짧고 자산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자산은 길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돈 관리 습관이 결국 자산을 지켜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계획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돈을 지키고 키워냅니다. 돈 앞에서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나는 돈을 다룰 만큼 침착하다는 이 조용한 확신이야말로 첫 번째 부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목표를 크게 떠들고 다니다가 끝내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새해 계획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이미 절반은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바로 그 순간이 함정입니다. 이미 말한 순간 뇌는 성취한 듯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떠들수록 뇌는 이미 이룬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목표를 밖으로 덜 말하고 안으로 더 각인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목표를 속으로 새기고 조용히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연말까지 순자산을 얼마까지 늘리겠다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나만 아는 약속으로 남깁니다. 칭찬도 비난도 실제 성과와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내적 보상을 키워나갑니다. 이런 조용한 목표 설정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주변의 잡음을 줄이고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고르고 그것을 끝내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표는 외부에 공표함으로써가 아니라 내면에 깊게 각인함으로써 강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한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지출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급작스럽게 주식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첫 반응이 무엇인가요? 이때 소리 지르고 불안해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람은 판단을 늦추는 대신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 차이가 위기 속 자산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주식의 급락, 실수로 인한 손실,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비싼 선택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마음가짐은 숫자를 확인하기 이전에 먼저 호흡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만 확인한다, 다음 한 수만 둔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합니다. 소라는 손실을 확장시키고 침착함은 손실을 한정시킵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유행에 휘둘려 투자 결정을 바꾸곤 합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 기록이 쌓여 더 큰 돈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부자 마인드의 핵심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면
소비도 투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나는 충분하다 라는 느슨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킨 기록이 쌓여 만들어지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정한 소비 한도를 지켰는지, 오늘 공부할 시간을 제대로 채웠는지, 오늘 하나의 결정을 미루지 않고 내렸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말이 아닌 이행의 잔고가 쌓일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집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함께 성장하면서 더 큰 돈도 흔들림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신뢰는 어떻게 실제 부의 축적으로 연결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큰 돈을 벌어주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 습관들이 있지 않나요? 부는 소란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지출을 적는 습관, 충동 구매 전에 3초 멈추는 습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걷는 습관이 모여 이 지루한 반복이 결국 조용한 복리가 됩니다. 부는 대개 지루함의 복리로 도착합니다. 요란한 선택이 아니라 눈치채기 어려운 미세한 루틴들이 자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첫 10분을 계좌 확인에 쓰는 대신 마음을 정돈하며 오늘의 한 가지 결심을 메모하는 것, 불필요한 해명이나 비교, 과시를 위한 말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행동으로 환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멈춤의 시간을 가져서 무언가를 클릭하기 전에 3초간의 정적을 두어 충동을 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재정의 자동항법 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용한 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협상이나 중요한 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조급한 사람은 먼저 말하고 더 많은 걸 잃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의 불안을 키우고 더 좋은 조건을 얻습니다. 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크게 얻습니다. 협상이나 갈등, 거래 상황에서 가장 비싼 단어는 종종 첫 반응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불안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조건을 강화합니다. 제안 뒤에 오는 침묵은 더 나은 조건을 부르고 모욕 뒤에 오는 침묵은 상대의 열등한 게임을 거부합니다. 시장의 소음 앞에서 보이는 침묵은 내 규칙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말은 정보를 누설하고 침묵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적게 잃고 충분할 때만 짧게 말해서 크게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패러독스가 하나 있습니다. 부는 무언가를 더 갖는 데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산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살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결국 현금 흐름을 살리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옵니다. 부는 채움만이 아니라 비움의 기술로도 완성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참는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산다가 아니라 나는 지키기 위해 산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가벼워질수록 현금 흐름은 숨을 쉽니다. 떨어지는 잎을 붙들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욕망의 낙엽을 털어내야 새순과 같은 기회가 돋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조용한 사람은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보입니다. 남의 눈치보다 자신의 규율을 지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결과가 말합니다. 부는 떠드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는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실제로 기를 수 있을까요?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갑을 통제합니다. 조용한 마음 훈련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적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는 3번만 길게 숨을 쉬는 3호흡 법칙을 활용하세요. 거의 모든 후회는 이 10초를 통과하지 못하고 꺼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돈에 대한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이나 욕망, 비교 의식을 적고 그날의 한 줄 원칙을 써보세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판단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휴대폰 없이 침묵 산책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지출과 투자도 함께 정리됩니다. 조용한 마음은 잔고히 지연된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마음이 정리되고 다음에 숫자가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돈도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재정적 위대함은 이벤트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조용한 문장이 쌓여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의 속도를 신뢰하는 사람, 요란한 세상에서도 느리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절정을 맞습니다.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고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진정한 분은 떠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올바른 선택이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을 좇지 않는다. 나는 나를 다스리고 돈은 뒤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힘은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과시하라고,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계획을 공유하고, 꿈을 떠들어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런 외향적인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의 재정적 성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실제 행동을 위한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떠들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남들이 떠들고 있을 때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남들이 과시하고 있을 때 당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당신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돈의 언어 자체가 조용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분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는 떠들지 않고 투자 수익률은 자랑하지 않으며 부동산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숫자들은 그저 조용히 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사람도 조용해야 합니다. 돈의 주파수에 맞춰야 돈이 당신을 인식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침묵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서둘러 행동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을 정리한 후에 차분하게 다음 수를 둡니다. 이런 여유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또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할 때 우리는 시장의 신호를 더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으며 기회의 징조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정보의 수집가가 되고 떠드는 사람은 정보의 제공자가 됩니다. 부의 축적은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용한 마음가짐은 이런 지구력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객관적 태도는 조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힘을 활용합니다. 이런 인내심도 조용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부가 따라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마음은 명확한 판단력을 가져다주고 명확한 판단력은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함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리합니다. 비즈니스에서든 투자에서든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들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이런 신뢰는 더 좋은 기회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덜 말하고 더 지킵니다. 빠른 대답 대신 느린 결론을 선택합니다. 보여주기 대신 지키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마음가짐이 결국 조용한 부를 불러올 것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시장이 떠들 때 귀를 막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의 나침반에 더 깊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차분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조용히 위험을 피합니다. 이런 역행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내적 훈련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이고 시간의 자유이며 무엇보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의 시작입니다. 조용한 마음가짐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동일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절약도 복리가 되고 작은 투자도 복리가 되며 작은 자제력도 복리가 됩니다. 조용함은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소음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충동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하며 비교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이 쌓여서 당신만의 독특한 부의 철학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한 부자의 길을 걸어보세요.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진정한 풍요로움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떠드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은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머무릅니다.